네, 베이직 센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풀어볼게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은 점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두 점의 위치, 시각에 따른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근데 이 PQ가 두 번째로 만날 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만난다라는 것은 두 점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만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두 점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얘를 풀면 우리가 t값을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t값이 1 또는 4죠. 그 얘기는 출발을 한 지 1초 만에 그리고 4초 만에 이렇게 두 번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t가 4일 때가 될 거고요. 그때 두 점 PQ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위치식을 미분하면 그대로 속도식이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2t-2, 요게 P라는 점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을 미분하면 그냥 3이죠. VQ는 3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 4를 갖다 넣고 싶지만 넣을 게 없죠. 속도가 계속 3이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Q의 속도는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하고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마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난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원점을 지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원점을 지난다는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속도가 4인 순간,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V가 4가 될 때를 찾으면 되겠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8이다 그랬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A가 8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1, 2, 3번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점이 두 개 등장을 하고요. 각각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나와 있고, 이번 조건은 뭐냐면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게 조건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점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움직이죠. 그럼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P라는 점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Q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두 점의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두 점의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 이런 뜻이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두 점의 속도를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의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VP는 2t-4가 되겠고, 그 다음에 VQ는 2t-10이 될 텐데,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니까 둘이 그대로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은 요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 묶어내고 여기서 이 묶어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으면 자, 사이값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은 2초가 5 미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자, 위치식이 나와 있고요. 기억 조건은 출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아까 4번 문제 풀면서 마지막에 설명했죠? 원점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0이 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치식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 위치의 값이 0이다 라고 놓고 t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t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t 괄호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해서 t 값은 0 또는 2가 됩니다. 근데 t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출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시각, 이거는 얘를 생각하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t가 2일 때 다시 원점에 도착하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너무 중요하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물체의 운동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속도가 0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물체가 반대로 휙 이렇게 돌게 되면 이 휙 도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데 속도가 0이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틀릴 수 있고요. 속도가 0이면서 그 전후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되 그 지점의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변했나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정확하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속도식을 찾아요. 미분을 한번 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니까 요거는 13에 2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리고 3t 마이너스 2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2니까 3분의 2에서 v 값이 0이 됐고요. 부호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죠? 양에서 음으로 넘어왔으니까 아 여기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2가 되는 순간 t가 2가 되는 순간에도 v 값이 0이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 부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 그러면 3분의 2일 때와 2일 때 두 번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럼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1일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 그랬죠? 자,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가속도식을 찾아주고요. 거기다가 t 자리에다 그냥 1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제동을 걸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뜻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항상 하는 질문은 멈출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 또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는데 일단 정지할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정지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지했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치식을 한번 미분을 해서 속도식으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한번 미분해서 32-8t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궁금한 순간 정지하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0이야 이렇게 놓고 t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t가 4가 나오죠? 그럼 이 물체는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딱 밟고 4초 후에 완전히 멈춘 겁니다. 자, 그래서 걸린 시간은 4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멈출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야?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요게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고 멈출 때까지 4초 걸렸으니까 우리는 요 거리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t자리에 4를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 t가 4일 때에 움직인 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t자리에 4 집어넣으면은 128 빼기 16 곱하기 4면은 64인가요? 네, 그러면 64m라고 2번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멈출 때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 t값을 한번 찾으시고 그 t값을 거리를 나타내는 식에다 대입하시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상황인데 그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얘를 한번 미분해서 속도식을 찾고요. 자,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v가 0이 될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는 순간에 t 값이 3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죠? 정지하는데 3초가 걸렸다. 이 말은 속도가 0일 때 그때의 t 값이 3이다. 이런 말인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24-6a가 0이니까요. a는 4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그대로 답으로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를 이제 그 지면에서부터 이제 위로 쏘아 올린 거죠. 그럼 이제 물체의 운동이 지금까지는 좌우의 운동에서 상하의 운동으로 변한 거예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h 높이라고 하는 요 식이 요 앞장에 있던 문제에서의 x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요 h식을 그대로 한번 미분해주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될 거고요. 이렇게 t에 대해 미분해주면 22-10t 요게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고 또 미분해주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런 문제의 조건을 읽고 이게 속도에 대한 얘기인지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지 혹은 위치 여기서는 높이에 대한 얘기인지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데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이가 빵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0일 때 그때의 t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항을 시켜주면은 5t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5에 5,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텐데 뭐 시간이 음수인 건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가 되겠죠. t가 5인 순간이 바로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t가 5일 때가. 그럼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속도식에다가 그대로 t자리에 5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t가 5일 때의 속도는 22-50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8 그리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죠?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속도는 부호를 갖습니다. 그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물체를 우리가 위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는 방향이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요. 떨어지는 방향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당연히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속도가 음수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 미터 퍼 세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면에서 30m의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이렇게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를 이렇게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런 뭐 문제 설명들은 다 요 식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면이 여기였는데 지면에서 빵 쏘아 올렸어요. 그럼 물체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물체를 빵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길 구해야죠.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 예를 들어 그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가 30m였다면 이 물체는 30m 올라갔다가 30m 떨어진 거니까 60m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을 구할 건데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바뀐다. 그죠?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복습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냐면
속도가 0이면서 속도의 부호가 변동이 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식을 한번 미분해서 30-10t. 자, 누가 봐도 t 값이 3일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부호도 변하죠. 그러면 t가 3인 순간이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고, 그러면 최고 높이가 얼마일까를 먼저 구해보시면, 최고 높이는 t가 3일 때의 높이거든요. t가 3일 때의 높이. 그래서 높이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90-45가 돼가지고 45m가 바로 이 물체의 최고 높이입니다. 그럼 이만큼이 45m라고 구한 거니까 이 물체는 45m를 올라갔다가 45m를 떨어졌지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총 90m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